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중일 문화 삼국지 시리즈 중에 하나인 화투와 우리나라 화투와 일본의 하나후다 비교하는 컨텐츠입니다. 이번에는 6월달 6월 편을 가져왔는데요. 일본어에서는 미나즈키라고 해서 수무월이라고 하네요. 상당히 한자가 특이합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나비는 알겠고 이게 장미일까요? 그리고 이 화투는 지금 똑바로 상하가 제대로 돼 있는 모습일까요? 자, 일단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우리나라와 일본의 하나후다, 우리나라 화투, 일본의 하나후다 서로 상하가 반전되어 있죠. 이 부분도 뒤에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6월에서 제가 좀 눈여겨본 것은 일본의 이 우아한 말 아어 중에 미나즈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이게 한자가 어렵진 않아요. 물수에 없을 무, 달 월이니까 물이 없는 달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제가 좀 더 찾아봤습니다. 왜 물이 없는 달일까 찾아봤더니 이 없을 무자는 그냥 발음 요소만 되어서 나가 그냥 뭐뭐의 노의 과 똑같다. 그래서 오히려 물이 없는 달이 아니라 물의 달이다 라는 설명이 있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물의 달이라고 한 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논에 한참 물을 대는 그런 계절이어서 물 숫자가 들어갔고 또 하나는 장마. 물론 이 여기서는 6월은 일본도 예전에는 음력을 썼으니 음력 6월을 말하겠죠. 장마가 오는 계절에서 물 숫자를 썼다. 하지만 표현은 없을 무자가 들어가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의 달이 맞는 것 같아요. 6월은. 자, 이것은 장미일까요? 네. 자, 일단은 이렇게 4개의 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가 2개 있고요. 껍데기. 그리고 나비와 이 꽃이 있어요. 근데 청단이 또 하나 있네요. 그렇죠? 특히 별 볼 일 없는 우리는 패로 보통 이거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렇죠. 청단 빼고는 뭐 크게 인기를 얻는 그런 달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의 하나후다를 볼까요? 구형입니다. 보시면 거의 같고 청단이란 글씨가 없죠. 일본을 보시면 홍단 빼고는 홍단도 2개였죠. 그렇죠? 미요시노하고 아카요로시 이 2가지가 있었는데 청단하고 초단은 일본에서는 아무 글씨가 없습니다. 청단을 알 수 있고요. 우리와 뭐 크게 다른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일본의 신형 하나후다입니다. 요즘의 하나후다를 일본에서 만약에 구매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검정색, 뒷판도 검정색으로 된 종이 재질의 하나후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뭐 거의 차이가 없지만 구형 하나후다에 비해서는 색깔이 하나 부족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하나후다에 비해서는 이렇게 나뭇잎에 이 맥 같은 것이 다 표현이 잘 되어 있음을 죄송합니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청단, 홍단, 초단에는 이렇게 점점점이 이렇게 되어 있죠. 꽃가루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여기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기 때문에 확실한 의견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의 화투패를 보시면 이게 우리나라, 그렇죠? 이것이 구형 하나후다, 이것이 신형 하나후다입니다. 자, 이 중에 지금 이 부분만 다른 것과 달라요. 우리나라는 나비가 아래에 되어 있고 일본의 하나후다에서는 나비가 위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 맞겠습니까? 자, 일단 여기에 나오는 이 꽃은 장미가 아니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목단이라고 얘기하죠. 장미가 아니라 모란,
목단 둘 다 가능하더군요. 저는 모란만 되는 줄 알았는데 목단이라고 쓰고 모란이라고 주로 읽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장미라는 게 한자라는 사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장미가 아니라 모란이다. 목단에서 왔다. 그렇죠? 이 목단을 모란으로 읽는 것은 마치 이 민족을 이렇게 읽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민족은 거란이죠. 원래는 계단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새길 계자죠. 계약할 때 계단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걸 거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단자를 우리가 가끔 란으로 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란과 목단도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계단으로 오히려 이걸 읽으면 안 됩니다. 참 특이하죠. 결란을 계단으로 읽지만 안 되고 거란으로 읽어야 된다. 상당히 재미있는 의문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이제 거란 문자인데 거란 문자 상당히 특이하게 생겼죠. 이렇게 원래 읽어야 된다는데 발음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자, 모란과 거란에 대해서 중국어와 일본어를 좀 참고를 하면 발음이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는 유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모란 같은 경우는 일본어에서는 모땅이라고 얘기합니다. 목단을 그대로 읽은 거예요. 중국어에서는 무단이라고 읽습니다. 우리만 모란이라고 읽습니다. 이거를 상당히 특이하죠. 일본과 중국은 이걸 단이라고 읽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우리는 란으로 읽습니다. 물론 목단도 가능하다고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거란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일본에서는 키타이 혹은 키단 이렇게 읽습니다. 단으로 읽는 게 확실하고요. 중국에서도 치단이라고 읽습니다. 역시 단으로 읽는 게 확실한데 우리나라만 단이 안 되고 계단이 안 되고 거란이라고 읽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특이합니다. 왜 우리는 이걸 거란이라고 읽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못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추후에 혹시 조사 과정 중에 발견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상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것은 모란, 목단이 다 됩니다. 이제는 여기에 있는 나비와 모란 그리고 이 구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달을 보시면 확실히 구름이 위쪽에 있고 나비가 있고 모란꽃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맞겠죠. 그렇죠? 나비는 보통 아래쪽에서 위로 오진 경우는 없고 위에서 아래로 꽃을 찾아 날아오는데 특히 여기에 있는 상운, 그렇죠? 이 서운이라고 말씀드렸죠. 상서로운 구름. 이거는 당연히 위쪽에 있는 게 맞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중국에 우리 목단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에서는 모당 앞에 말씀드렸죠.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비죠. 나비 접자를 써서 초 아니면 초초 이렇게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단니 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단의 나비. 우리와 크게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것을 특히 모란이라고는 잘 안 하고 화투를 할 때, 화투패를 지칭할 때는 목단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자, 그래서 모란과 나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저도 그렇고 이렇게 상하를 위에가 꽃이 있고 아래가 나비가 있는 보통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겠죠. 구름이 위로 가야 되니까 아마 이렇게 180도 회전을 한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패를 잡을 때 물론 대충 패를 상하를 거꾸로 뒤집어서 잡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는 잡지 않지요.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자, 왜 모란을 넣었느냐? 모란은 피온이라고 얘기를 하고 꽃 중의 왕이라고 주로 얘기를 합니다. 크기도 클 뿐더러 상당히 우아하고 색깔도 예쁘죠. 그래서 화중왕이다. 그래서 화왕이다 라는 표현도 있는데 바이화왕, 백화왕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한중일 삼국에서 모두
꽃 중에 왕이 누구냐라고 하면 모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크고 아름다운 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에 참고로 화왕이라는 네, 화학 비누나 샴푸 등을 만드는 화학 그 회사가 있는데 화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발음을 카오라고 해서 얼굴 안자 얼굴이란 뜻과 동음이어로 해서 재미있게 표현한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네보라는 이름으로도 화장품을 출시를 하고요. 어쨌든 여기 화왕 가오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에 이런 회사가 있습니다. 물론 모란을 뜻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만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화왕, 꽃 중의 왕은 모란이다. 그 다음요. 모란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의 고사도 있죠. 삼국유사에 선덕왕이 미리 안 세 가지 일이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보시면 선덕 여왕의 즉위년 632년 당태종이 모란꽃 그린 한 점과 모란씨 석되를 보냈는데 씨도 보냈군요. 그것을 본 여왕은 이 꽃은 향기가 없겠구나라고 말하였고 씨앗을 심어보니 과연 꽃이 폈나 봐요. 그러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신하들이 물어봤죠. 세 가지 일이 있었는데 뭐 개구리와 관련된 것, 뭐 어디에 죽는 것까지 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 꽃이 향기가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 사람이 이 사람이래요. 선덕 여왕이 얘기를 하기를 옆에 나비가 그려져 있지 않았다. 보통 모란꽃 옆에는 나비를 그려 하는 게 맞는데 나비가 그려지지 않았으니 이것은 향기가 없다는 뜻이었고 이것은 내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 임금이지만 짝이 없다는 것을 당나라 태종이 희롱해서 보낸 것이다. 라고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에게. 그래서 실제로는 엄청난 향기와 나비가 있어서 나비가 날아드는 꽃이 맞는데 그런 부분을 좀 뭐랄까요? 극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실제로는 나비가 모여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란은 북한의 국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진달래도 북한의 국화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모란. 우리나라의 국화는 무궁화일까요? 네, 정답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고 관습상으로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헌법상에는 나와 있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법으로 정해놓은 것 같아요. 일본의 국화는 그러면 벚꽃일까요? 아니면 국화일까요? 일본의 국화도 역시 법률상으로는 헌법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벚꽃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 국화 같은 경우는 일본의 왕실의 상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국의 국화는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국화 주로 지금 중국의 국화는 전혀 정해지지 않았고 이 모란과 매화 사이에서 이 의견이 계속 충돌을 하다가 결국 정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타이완의 국화가 사실은 매화이고 북한의 국화가 모란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동생의 나라인 북한의 국화를 따르기도 그렇고 거기다가 본인들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타이완의 국화를 또 국화로 삼기가 좀 난감한 그런 딜레마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참고로 일본 황실의 문양은 오동나무인데 이 오동나무는 나중에 그 일본의 12월에 해당하는 화투패에서 우리는 11월이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란과 나비, 보탄니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투가 상하로 배치되는 것이 맞겠죠? 이번엔 나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비는 초라고 얘기하는데 볼까요? 자, 모란과 나비는 예전부터 이렇게 같은 짝을 이루는 것이 맞습니다.
게다가 나비는 보통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날아오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상승하면서 꽃에 달려드는 나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있긴 있겠지만요. 이것은 아다치 판화라는 곳에서 제가 가져온 이미지인데, 지난번에 우리 그 야츠하시 그 창포 아야메를 구경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리를 놓은 그거 상상해서 만들었다는 그 화가가 있었죠. 카츠시카 혹사이라는 이 사람이 또 이 그림을 그린 것이 있어서 반가운 마음에 가져왔습니다. 보탄 니초라고 해서 이 화투패와 상당히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죠. 예전부터 모란과 나비는 서로 잘 맞는 그런 짝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개의 패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7월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다음 컨텐츠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10월이죠. 사슴. 그리고 이 6월입니다. 이걸 왜 세 개를 제가 가져왔을까요? 제가 프롤로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각각 일본어로 멧돼지, 이노시시, 그 다음에 사슴, 시카, 그 다음에 나비, 초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개가 고스톱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것을 고돌이처럼 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돌이와 이것을 동시에 인정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가 어차피 일본의 코이코이에서 고스톱에 영향을 줘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을 점수로 치는 곳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노시시의 이노, 시카의 시카, 초의 초 해서 이노시시 너무 기니까 이노, 시카, 초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것은 멧돼지, 사슴, 그다음에 나비 이 세 개를 모이면 일본의 코이코이에서 5점이나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돌이랑 똑같은데, 참고로 일본의 코이코이에는 고돌이는 없습니다. 새로 이어진 건 없어요. 그래서 이노시카초라고 해서 상당히 뭔가 짝이 잘 맞는 일본의 어떤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스톱과 일본의 코이코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것이 점수가 나는 부분이고 5점이나 되니까요. 이노시카초. 자, 그리고 청단이 있죠. 청단, 우리는 청단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자는 똑같습니다. 일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아오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청단 똑같은데 청을 훈독으로 읽은 거예요. 그래서 아오탕. 아무것도 써 있지 않죠? 자, 우리 청단 구형 하나후다, 일본의 신형 하나후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방향도 좀 다르군요. 그러고 보니까 역시 단자에는 이런 부분은 홍단의 그 시랑 비슷한 일본어 히라가나의 시랑 비슷한 그런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일본 글씨 히라가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건 우리는 피 껍데기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죠. 일본어의 가스 찌꺼기라고 부르는 폐입니다. 역시 신형 하나후다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6월 목단, 모란과 나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구름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180도 회전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패를 배열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일본은 그렇게 배열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화투와 하나후다 6월편은 모란과 나비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한중일문화 삼국지 시리즈 중에 하나인 화투와 하나후다 6월편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간략한 설명을 원하시는 분은 간략본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